is Ethan Kyuntae Kim. He is CTO of a company named Hashed. Hashed is one of the leading companies for helping blockchain companies to flourish, and I believe they also invest in those companies, help them to do ICO and so on. So please welcome Kyuntae.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드의 파트너 겸 CTO로 일을 하고 있는 김균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있던 국내외에 다양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엑셀러레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를 저희가 더 기르고 싶고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커뮤니티 서포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제 발표 목차인데요. 처음에 먼저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블록체인 특징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세상은 사실상 정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정보를 이어주는 게 인터넷의 역할이었는데요. 이 정보라는 게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파일 또는 바이너리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일과 바이너리 데이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업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한테 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복제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가치나 자산으로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복제가 쉽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디지털 세상에서는 반드시 중앙화되어 있는 미들맨을 거쳐서 저희가 돈을 전송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들맨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전송하다 보니 미들맨들은 점점 더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됐고 더 높은 수수료와 더 느린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이 미들맨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단 한 번만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논문은 단 9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면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 제3자 미들맨 믿을 필요 없이 전자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동안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머클트리의 개념도 이미 1980년대에 연구가 완료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프루프 오브 워크 알고리즘 또한 1980년대에 연구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POW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스팸 메일에 대한 필터링을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나왔던 이제 주제였고요. 이 주제를 크립토그래피와 같이 엮어서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비잔틴 제너럴 문제라는 것도 개념은 1980년대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 RSA 알고리즘은 1970년대 그리고 타원 곡선 알고리즘은 1980년대에 연구가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 사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은 1990년대에 닉 사보라는 훌륭한 과학자가 먼저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해시 알고리즘에서 SHA-256이라는 중요한 알고리즘 또한 1990년대에 이미 연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연구된 결과들을 잘 버무려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만든 발명품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간단한 스트럭처를 제가 도식화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이라는 거는 결국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있고 이게 트랜잭션 결국 거래 내역이죠. 거래 내역들이 모여서 머클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머클 트리 패스 중에서 어떤 하나의 값만이라도 바뀌더라도 이 패스를 통틀어서 루트의 해시값까지 모두 바뀌어야 되는 요 알고리즘이 이제 머클 트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머클 트리와 이전의 해시값과 그리고 이 블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인풋으로 넣어서 하나의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로 나온 아웃풋을 해시값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해시값이 바로 이 블록 자체의 해시값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전의 해시값이 다시 그 다음 해시값의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개의 블록들이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 중에 가운데서 하나의 트랜잭션만 내가 바꾼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모든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블록들의 해시값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지 않는 이상 이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블록의 해시를 다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POW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컴퓨팅 파워의 51%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소지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더 공격하기 힘들게 구조를 만들어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블록체인이 나오기 전의 세상에서는 항상 미들맨들이 필요했고 제가 디지털 세상에서 누군가한테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들맨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분산된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미들맨 필요 없이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에서 여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레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장부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인트로를 마쳤고요. 이 인트로에서 나온 이 기술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그럼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인데요.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키가 해커한테 해킹 당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나의 자산을 디스트리뷰티드 네트워크 안에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런 특징을 얻게 됐는데요. 크립토그래피에서 저희가 일립틱 커브든 아니면 RSA 알고리즘이든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어떤 오리지널 메시지가 있었을 때 저 오리지널 메시지를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저 시그너처고요. 저 시그너처는 프라이빗 키를 노출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 프라이빗 키와 매칭되는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저 메시지가 이 퍼블릭 키와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한 결과가 시그너처가 나왔다라는 거를 그 누구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을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는 오너 1이 자기가 갖고 있는 디지털 에셋을 그 다음 사람에게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해서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오너 1의 퍼블릭 키만 가지고도 오너 1이 오너 2에게 갖고 있는 자산을 넘겨줬구나라고 증명을 하고 다들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립토그래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디지털 에셋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지금까지 기존에는 센트럴라이즈된 미들맨이 필요했는데 그 미들맨 없이도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가치나 자산을 누군가가 가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치가 나오면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트러스트리스의 개념이 새롭게 나온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의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저희가 많이 썼는데 사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센트럴라이즈드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해커가 어떤 특정 회사, 특정 단체를 공격을 해서 센트럴라이즈드 포인트를 다운시켜버리면 전체 서비스가 망가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 이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는 사실상 똑같은 지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를 해커가 다운을 시키던가 컴프로마이즈를 시켜서 없애더라도 나머지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네트워크가
지연된 적은 있었지만 다운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fault tolerance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에서 결국 다운타임이 거의 0에 가깝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공격을 하더라도 해커들이 여기서 공격을 하더라도 굉장히 폴트 톨러런트한 시스템의 장점인 디도스 어택에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다 보니 해커가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 없어서 블록체인에 쓰인 데이터를 검열하거나 조작할 수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인데요. 블록체인이 특징이 누구나 공유하는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블록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의 하나의 블록에 이제 잉여 공간들이 있었는데 개발자들이 이 잉여 공간에 재밌는 데이터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공유되고 누구나 조작할 수 없고 영원히 기록된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한 데이터들이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올라오는 포스팅, 그 다음에 뭐 커멘트, 그리고 내가 리뷰를 남겼던 거, 별점 등등 모든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이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개발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당 블록체인의 잉여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재밌는 데이터들을 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퍼머넌트한 공유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블록체인에 스마트 컨트랙을 얹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인터넷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과 정보를 잇는 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과 가치, 정보와 가치를 이어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미리 짜여져 있는 로직대로 움직이고 그 분기대로 만들어서 분기대로 로직이 실행이 되어서 결과값이 도출되는 코드 뭉치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기존의 정보만 프로세싱하던 것을 이제는 가치도 프로세싱을 하고 이 가치와 가치와 정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저희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제 큰 공룡 기업들은 공짜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공짜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발자취들을 디지털 세상에 남겨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심지어 누구랑 그 자리에서 만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커다란 공룡 기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공룡 기업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좋은 서비스를 공짜로 사용하고 IT 공룡 기업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매출을 만드니까 서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동의는 하지만 문제는 이 IT 공룡 기업들이 정보를 더 많이 모으고 더 힘이 강해질수록 이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익을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하면 결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라는 이름 하에 대기업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자기들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큰 공룡 기업들은 그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들은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챙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에 이 IT 공룡 기업들이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고 불리한 정보들은 숨겨서 자기 회사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특징들을 잘 이용하면 저희는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시트가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의 가장 큰 가능성은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투명하게 공개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화된 인센티브 시스템에 참가하는 주체들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프로토콜대로 선의의 행동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할 경우 페널티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시점이 여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정의를 하고, 이 프로토콜을 스마트 컨트랙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테마이즈해서 가운데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텐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 단체, 그리고 회사들, 그리고 각각의 회사들에 대한 경쟁자들, 코디네이터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들, 심지어 이 플랫폼을 단순히 사용하는 사용자들까지 광범위하게 어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엔티티들은 각각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프로핏을 맥시마이징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와 에코시스템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건전하고 더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디센트럴라이즈드 에코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스템화된 디센트럴라이즈드 플랫폼은 단순하게 토폴로지컬리 분산된 컴퓨팅 환경을 넘어서서 이 프로토콜을 지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즉 더 큰 생태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큰 에코시스템의 하나의 예제인데요. 먼저 저 왼쪽 밑에 보시면은 오프라인으로 각각 가게들이 굉장히 많죠. 이 가게들이 자기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재화와 여러 가지 용역과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크립토커런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유저들은 내가 언제 어느 가게에 방문을 했고 어떤 물건들을 샀다라는 이 양질에 대한 정보를 자기의 비식별화, 그러니까 익명화된 정보를 네트워크에 공유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유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의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면 이 네트워크에 공유된 양질의 정보를 광고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은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크립토커런시를 내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저들은 내가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한 대가로 또 마찬가지로 크립토커런시를 리워드로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오프라인에 있는 저 가게, 저게 사실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가게들이 유저들이 방문했다는 정보들을 토대로 자기 가게에 더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또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매출을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죠. 이 모든 시스템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핵심은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은 각각의 이익들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이 네트워크의 에코시스템이 더 건강해지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프로토콜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에 사실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서울,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 상해, 그리고 일본의 도쿄나 미국에 있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커다란 대도시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도시들은 사람들끼리 초연결되어 있고 단순 사람들의 기호나 유행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을 예로 들면 한국은 5천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서 살고 있고요. 약 40%의 화이트 칼라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한 번이라도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한국에 있는 기업가들이나 기업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와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 들어와서 뭔가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데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한국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단순 자산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그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가능성은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디센트럴라이즈 서비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마켓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투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또한 대중들도 오프라인에서 한번 써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는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서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지만 리딩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픈소스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정도의 수준이지 여기에 완전히 인볼브돼서 오픈소스를 리딩하거나 끌어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은 개발자들과 학계에 계시는 과학자분들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협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빠르게 아주 극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 생각에 좀 더 빨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동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현재 블록체인이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인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알고리즘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소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증명이 되지 않았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비해서 증명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라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프루프 오브 워크는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블록을 마이닝하는 방식이고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자기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비례한 만큼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알고리즘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노드 수가 많아져도 더 높은 스루풋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현재 가장 큰 화두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입니다.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는 결국에는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 중에서 하나의 노드가 블록을 만들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스루풋은 그 한 노드의 네트워크 사용량, 그다음 컴퓨팅 리소스 파워에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목이 생기는 거고요. 비자를 예로 들면 비자는 초당 약 2,000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약 155건이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초당 15건 정도, 그리고 작년에 사실 여기는 표에는 100건 정도라고 하는데 한 50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초당 한 5건에서 7건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결국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이 위에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초당 2,000 트랜잭션보다도 훨씬 더 큰 스루풋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샤딩, 플라즈마, 그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덴 네트워크, 그리고 마이크로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 등등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데요. 스마트 컨트랙이 로직이 모두가 공개된다는 것은 사실 장점이에요. 누군가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병원에 어떤 진료과에 가서 얼마를 썼다라는 정보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블록체인에 공개되고 누구나 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숨겨서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 컨트랙 로직도 숨기고 스마트 컨트랙에 보내는 인풋 아규먼트까지도 숨겨가면서 모든 로직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거냐라는 데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필두가 Zero Knowledge Proof라는 영지식 증명인데요. 이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문제인데요. 자연과학과 공학에서 랜덤 넘버는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적인 모델링, 그다음에 갬블링, 게임,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랜덤 넘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환경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그 누구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도 마이너가 될 텐데요. 해당 노드에서 돌아가는 로직이 마이너가 돌리는 로직이다 보니까 그 로직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랜덤 넘버를 만들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큰 풀을 하나 놓고 이 노드에서 일정 노드들을 셀렉션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뒀어요. 근데 이 셀렉션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노드들이 동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이 사이닝을 한 결과가 다시 랜덤 넘버의 시드가 되는 식으로 해서 이 랜덤 넘버 시드로 또다시 새로운 풀을 만들고 이 새로운 풀들이 다시 사이닝한 결과가 새로운 랜덤 넘버 시드가 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아직까지 스마트 컨트랙 환경이 그렇게까지 머추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디버깅 환경이라던가 개발 환경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스마트 컨트랙 로직이 가치를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자그마한 버그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thank you. Actually, 여기 잠깐 올라오죠. I was actually surprised because I asked all the presenters to present in English because today we officially announced that all the presentations will be done in English. So for the following presenters, please try to give presentations in English because these talks are being live casted around the world right now. So if you have colleagues who could not be here, you can tell them. If you go to our event website, there are two live streamings being done. One through Facebook and one through YouTube. So I was getting email messages from US saying that I don't understand Korean. Sorry about that. Actually, I didn't notice about that. So next time, if I have next time, I'll present in English. Anyway, sorry tell us about your company. You gave a good talk on blockchain and the core essentials of blockchain, advantages and potentials, but tell us about your company, Hashit. Okay, so Hash is very interested in accelerating blockchain companies. Like currently, blockchain has two tracks, we think. The first track is the blockchain core infrastructure. It is about a blockchain technology itself, and also, as I mentioned, the scalability issue, privacy issue, random number generation issue. All of these issues are getting developed or implemented by those core companies. So we are very interested in those companies to adopt blockchain, and also we want to accelerate them as well. And also there are a lot of companies who is running on their own business already. So there are a lot of traffics or users in their company, but they want to adopt blockchain technology into their company, and also they so to make synergy from their business while adopt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So we are very interested in those two types of companies, and we want to accelerate them through our help. I understand that you also invest in those companies. Yes, it is. Okay, very good.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t's